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빠르기 최덕사입니다. 오늘은 다 아시는 재판분리를 가장 규모있게 선언해서 4월 1일 날 분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분사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또 하나라이프에셋이라고 판매 자회사가 또 있죠. 근데 한화에서는 이제 라이프에셋은 자회사형 지회라 하고 본인들은 판매 전문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는 게 이제 한 달간 쭉 이렇게 분사돼서, 어떻게 보면 분사죠. 분사돼서 진행되는 걸 보면 좀 알 수가 있는 듯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 전문 회사는 그 10년 전에 그 금융위에서 판매천을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만든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융 판매 전문 회사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 전 단계로 금융 상품을 여러 개를 비교해서 판매하는 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전문가를 바로 육성할 수 없으니 보험하는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융 판매 전 단계로 보험 판매 전문회사 설립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용어가 이제 판매 전문회사인데,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에서 이번에 그 용어를 쓴 거죠. 딴 데는 다 자회사형제의 판매 자회사 이렇게 쓰는데 엉뚱하게 이제 판매 전문회사를 쓴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약간 격이 다르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하나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번에 나간 영업 조직은 하나생명 상품만을 전문으로 파는 판매 전문회사고, 이제 언더라이팅도 분리를 한다거나 자산운용을 상품명을 분리를 하면, 자, 니들은 우리 회사용으로 상품만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상품 개발 전문회사, 언더라이팅 전문회사, 자산운용 전문회사, 이런 거다. 이런 일환이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고 전문화된 자회사를 쭉 거느린 그런 구조로 갈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재판 분리하니까 완전 비전속을 향한 그런 멋진 그런 플랜처럼 보여왔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보는 당장 그러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생명 업적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보의 비전속화는 오래 걸릴 거고, 또는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단지 손보는 지금도 교차라는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얘를 조금 자유롭게 해서 전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 모든 게 안 좋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전속은 1200%가 FC 수수료로 기준으로 됐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면 본인이 아무리 지혜가 아니더라도 그건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생명 전체가 1200% 제한을 받으니까 FC는 항상 불리하죠. 모든 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본부중대에 있다가 어디 저기 이중대 뭐 어디 아니면 저기 방위사령부에 발령받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최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손보를 다양하게 비교 판매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손보 회사들도 완전히 큰 장이 열렸다 해서 전력 투구를 이제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취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랄지 이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하나생명의 전략이 멋진 그런 재판 분리랄지 뭐 비교 판매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냥 영업 조직만 분사한 거였다. 이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냥 대외적으로 그렇게 멋지게 천명을 하고 분사된 직원들, FC들을 위해서 이제 그럴싸하게 명분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는 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큰 조직이다 보니 상당히 좀 많은 무리한 요구랄지 어려운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십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동차 보험도 이제 예전엔 교차센터라고 하나생명 지점에 손보사 관리 매니저들이 오게 되면 일하는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지점이 이제 GA 지점에는 어쨌든 생손보 전산이 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생명에는 이제 그런 공간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이 있으면 매니저들이 들어오게 되고, 매니저들이 들어오면 바깥
폐쇄된 사이에서 이제 바깥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보다 좋은 회사 또 당신 실적이면 또 수수료를 많이 주는 어떤 것도 있다. 평생 여기서 매니저 할게 팀장 하지 말고 밖에서 지사장 하면 돈 번다. 이제 이런 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교차센터를 만들고 뭐 다른 보험사 다 그래요. 그래서 니들이 보험을 하려면 저기 가서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생보 이제 분리가 되면 이게 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교차센터 같은 거를 전국에 한 50 몇 개로 이제 확대를 해서 그 이전에 이제 손보사들이 그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하나생명 지점을 많이 방문했나 봐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교육도 하려고 그러고 영업도 하려고 뭐 영업 사람이 열심히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생명이 이제 방침을 정해서 야 지점에 접근하지 마라 그래갖고 엄명을 내렸나 봐요. 그리고 가려면 교차센터 같은 그런 뭐 송보 뭐 지원센터 이런 거겠죠.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FP들도 하려면 저기 가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좁은 공간에 이제 손보사 뭐 PC는 6대만 갖고 와라. 그러니까 상위 6개 빼고는 또 PC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PC가 없다고 해서 설계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나무회사 PC에서 자기 그 상품을 팔려면 매니저들이 상당히 이제 곤란하겠죠. 그리고 상위 보험사 그 PC 갖다 놓은 설계 회사의 설계 매니저들만 자리를 앉아서 좀 해주라. 그리고 FP들은 거기 가서 해라 하니까 야 이게 좀 난감한 거죠. 갖다 넣기도 그렇고 더 넣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 PC에 가서 영업하자니 힘들고 근데 가서 보면 6개 매니저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매니저를 또 배치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새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몇 개의 그 센터에 전국에 설계 매니저 또 지원하는 인력을 한 명씩 만들면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한 300만 원만 줘도 1억 5천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시작한데 엄청 가능성을 보고 하는데 실제는 여기는 업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아직도 이제 하나 손보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물론 50 몇 명을 다 뽑진 않겠죠. 근데 일부는 새로 뽑고 일부는 이제 겸해서 하게 하고 일부는 이런 딴 데 지역이 있는 것 중에 하나생명 비중이 크니 이쪽에 며칠은 더 와 있으라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저쪽이 또 이제 펑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속을 많이 앓는 거죠.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저렇게 혹시 원하는 걸 안 해주고 하다가 미운털 박히면 큰일 날까봐 울면 그 자미로 고민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걸 좀 맞춰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지혜 시책을 주면 손보 시책은 이제 뭐 예전에는 한 500% 나오고 지금 한 400% 주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본사 시책이 있고 설계사 시책이 있어요. 그리고 설계사 시책은 일반 지혜인은 이렇게 공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표로. 근데 여기는 설계사 시책 자체를 공시를 좀 안 하나 봐요. 미래세 금융 서비스는 똑같이 시작을 했지만 생보도 다 다수거래하고 그 지점에 그냥 손보 전산도 다 배치를 하게 하고 설계사 시책도 다른 지혜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주나 봐요. 물론 미래세는 3,000명밖에 안 되니까 뺏길 것보다 얻을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공격 앞으로 많이 데리고 와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투력의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미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는 뺏길 게 더 많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조직이 크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손보 판매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이전보다 교차 때보다 수수료 많고 시책도 많고 좋을 거다고 하나의 유안으로 삼고 나왔는데 이제 설계사 시책마저 직접 걸지 않고 본사 경유해주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걸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불만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시책을 정확히 설계사에 가야지 손보사도 사실 실적 컨트롤을 자기 회사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논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보험 갱신 부분을 손보사 해달라 또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막 이게 잘못하면 갑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쓰기에는 제가 좀 곤란하고
어쩜 과한 요구죠. 왜냐하면 모든 지회에서 내가 자동차 보험 내가 팔았는데 FB가 직접 하려고 그러지 손보사에 요구한 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갱신하는 계약을 하면서 또 소개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는 폴다가 안보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동차는 의무보험이야 끊임없이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1년마다 대학 관리하면서 추가 계약 고객 관리 계속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확히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금융의 해석도 자동차 보험의 갱신은 신계약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의 FC가 자기 계약인데 모 손보사 설계 매니저한테 내 거를 네가 전화해서 계약을 대신해 주라.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서비스 할 수 있으니까. 교차 때는 뭐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내 계약으로 잡고 내한테 수수료를 주라.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로. 이럴 때 이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 설계 매니저 설계사 코드가 있다면 내 계약을 이 사람 다른 설계 매니저가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는 하나생명 FP한테 가게 이쪽으로 던져주면 이거는 설계사 간 아니면 경유계약 아닌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게 안 되는 어떤 조건이나 계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어도 그건 좀 도의적으로 약간 그거는 이 개념을 탈피할 것 같다. 아무리 하나생명 거만 좀 팔다 해도 이제 손보는 그렇게 비전속처럼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갱신에 들어가는 노력을 하나하나도 아껴서 하나생명 상품을 한 개라도 더 팔게 만들겠다. 뭐 요거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대국적으로 대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그건 맞지 않는 거다. 이거 이슈도 있을 수 있다. 뭐 실손보험 배서도 니들이 해주라.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보험 손보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못한다고 만세 부를 것도 있고 또 손보사는 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만 해주면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는 크게만 하지 실제 실적은 전부 다 하나 손보러 가는 거잖아. 딴 데는 아직 얼마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GA코리아나 글로벌 금융 판매라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야 우리 거도 갱신 계약 빼서 네가 다 해주고 수수료 다 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인력이 다 감당을 하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재판 분리 이렇게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늬만 아니면 처음부터 원래 전략이 이제 이거였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길게 이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회사가 잘 되고 하려면 좀 더 오픈되고 또 상호 간에 예를 들면 생보사하고 손보사가 있으면 어쨌든 지혜도 아니지만 대등하게 이제 서로 존중해서 그런 어쨌든 사업적인 그 동반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되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가 아니고 단 100명에 있는 GA를 손보살이 가도 손보사에서 갚질 않고 GA도 그렇게 갑질을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갑질이라는 표현은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도하다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생명 관리자분들 또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어깨 평판이 좋지 않는 것 자체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하나생명 출신이지만 하나생명은 정말 사람들이 순둥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 근데 이제 과거에 거의 순혈주의를 고집했던 그 문화들 그리고 지혜를 하지 않고 전속에서 와서 지혜를 잘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힘이 세다는 것 속에서 가볍게 어떤 팔만 휘둘러도 상대방들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반대로 의리지만 의리의 저항도 굉장히 불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이제 자 하나생명이 지혜인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법적 형태는 지혜입니다. 본인들이 지혜가 아니라고 선을 할 뿐이지 지혜보다는 이제 출생이 다르고 격이 틀리고 지향하는 바가 틀리다.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나생명 계속 좀 취재를 하고 통계 하나도 계속해서 이 업계에 하나생명 금융 서비스가 큰 기여를 하고 큰 발전이 있고 또 상생하고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